한편 우리나라와 미국이 첫 비자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전자여행허가 이스타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같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주한 미국 대사관에 이달 중 비자 문제 관련 전담 창구도 가동하기로 했는데요. 김민아 기자입니다. 현지 시간 30일 미국 워싱턴 DC 국무부 청사에서 한미 외교당국이 첫 한미 비자 워킹그룹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미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 사태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열린 겁니다. 우리 측에선 수석 대표로 정기홍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담당 정부 대표를 비롯해 산업부 등 유관 부처가 참여했고, 미국 측에선 케빈 킴 국무부 동아태국 고위관리를 수석 대표로 국토안보부 등이 참석했습니다. 외교부는 회의에서 양국이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미 투자 과정에 필요한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점검, 보수 활동을 위해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를 활용할 수 있고, 전자여행 허가제인 이스타로도 B1 비자 소지자와 같은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도 미국 측으로부터 공식적으로 재확인받은 겁니다. 비자로 가능한 업무를 명시하는 등 가이드라인 성격의 자료도 조만간 미국 측에서 대외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미 양국은 또한 비자 문제 전담 창구를 이달 중 주한 미국 대사관에 설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 대미 투자 기업들의 비자 문제 관련한 소통은 대사관 내 이 전담 데스크를 통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크리스토퍼 랜다우 국무부 부장관도 참석했습니다. 랜다우 부장관은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 이행을 위한 인력들의 입국을 환영하며 우리 대미 투자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은 우리 측 제안에 따라 미국 지역 우리 공관들과 미 이민법 집행기관 내 협력 체계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주미 공관, 이민세관 단속국, 관세국경 보호청 지부 간 상호 접촉선을 만들어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한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우리 대표단은 추가적인 대미 투자를 위해 근본적인 비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미 측은 현실적인 입법 제약 고려 시 쉽지 않은 과제라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우리 측이 미 의회에 장기간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직 취업 비자인 E4 신설이나 쿼터 확보 등을 강하게 요구했지만 미국 측이 난색을 표한 것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한미는 다음 회의를 이른 시일 내 열어 미국 입국 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비자 문제 개선을 위한 협의를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우리 외교부의 발표와 달리 미 국무부의 발표는 간결했습니다. 미국은 미국의 재산업화를 이끌고 한미 동맹을 강화하며 공동 번영을 증진하는 투자를 강력히 지지한다며 대미 투자 촉진 측면을 부각했고, 미국 법률에 따라 자격을 갖춘 한국 방문자가 계속 투자할 수 있도록 비자를 처리한다고만 명시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민아입니다. 미국이 단기 상용 비자의 해외 구매 장비의 설치, 또 점검, 보수 활동에 활용할 수 있고 전자여행 허가로도 동일한 활동이 가능하다고 재확인했습니다. 또 주한 미국 대사관에 대미 투자 기업들이 비자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전담 데스크를 설치하기로 한미 양국이 합의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이러한 내용이 담긴 한미 상용 방문 및 비자 워킹그룹 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는 한미 양국이 우리 기업의 활동 수요에 따라 B1 비자로 가능한 활동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유지의 팩트시트를 조만간 관련 대외 창구를 통해 공지하기로 했다고 부연했습니다. 네, 자, 이에 따라 기업들이 사업 정상화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정부의 신속한 지원에 감사하다며 양국 합의에 따라 미국 내 공장 건설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고 노력해 나갈 거라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 관계자도 발표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업계는 미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 이후 한미 비자 워킹그룹 첫 회의에서 B1 비자와 이스타 활용이 적법한 활동이었음을 인정받으며 구금 사태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지아 구금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비자 워킹그룹 회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논의가 됐다고 합니까? 예, 조지아에서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합법적인 비자가 없다는 이유로 체포가 되고 또 구금이 돼서 지금 상당수가 한국에 들어와 있고, 그로 인해서 지금 조지아의 현대차, LG 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이 지금 제대로 착공이 되고 있지 않는데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미국의 외교 당국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고요. 이 자리에서 현재까지 나온 합의 결과 우리 정부의 발표를 보면 B1 비자나 에스타 전자 비자를 가지고도 미국에서 일정 부분의 사업 활동, 특히 공장 설치, 보수 등을 할 수 있다라는 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조지아의 현재 버틀렉 공사가 중단되고 있는 현대차나 LG 엔솔은 물론이고 다른 회사에서도 우리나라의 현지 투자가 급물살을 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 지금 비자 문제는 미국의 외교부, 국무부가 하는 게 아니라 미국은 국토안보부라고 이민국이 따로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도 조지아에서 구금됐던 300여 명의 한국인들 바로 이 B1 비자하고 에스타 비자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체포했다고요. 그러니까 국무부는 오케이 하지만 이민국이 또 체포하면 어떡할 것이냐. 그런 어떤 공포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물론 국무부가 그런 일이 없도록 이민국에게 행정 협조를 하고 미국 정부 내에 조정을 하겠다고 하지만 그런데 미국 이민법에 이 대목이 상당히 애매한 겁니다. B1 비자라는 게 상용 for business, 비즈니스 비자인데요. 그 비즈니스가 어디까지냐에 대한 정의가 국무부 다르고 이민국이 다른데 이민국은 일단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거기서 돈 받으면 안 된다. 영업 활동할 수 없다. 해서 지난번 조지아에서 대규모 체포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 면에서 결국 관건은 이 국무부와 미국 이민국 간에 이 대목에 대해서 한국의 B1 또는 한국의 에스타 비자에 대해서 확실히 사업할 수 있도록 미국의 어떤 행정명령이나 법 시행령으로 담보해 주느냐. 이게 하나의 관건인데요. 이게 미국 현지 변호사들 얘기 들으면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민국하고는 완전히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호주나 캐나다처럼 해외 투자에 전문적으로 가서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는 이 3비자 같은 게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게 우리 전문가의 주장인데요. 그 대목은 또 국회에 미국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입법 사항이거든요. 아무튼 진일보는 있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당히 크리티컬한 순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어떠한 합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쨌든 지금 합의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나라 기업들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던가 다시 미국에 들어갈 어떤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공장 건설이 늦어지면 하루하루가 손실입니다. 예. 현지 투자를 한다고 그러지만 그 회사의 주인은 어디까지나 한국 자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일자리도 늦어지지만 자본을 투자하는 한국 기업들의 손실이 누적되기 때문에 우리 빨리 가야 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두 가지 추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B1이나 에스타 비자 요거에 대해서 미국 국무부에서 또는 상무부에서 한국인 투자에 대해서 이분은 체포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를 떼서 우리한테 또는 이민국한테 같이 주는 이런 방안.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빨리 우리도 그 한미 자유무역 체결국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투자의 경우에 특별 비자, 이 비자도 이게 추진을 해야 될 텐데요. 지금 미국 국회에 한국 동반자법이라고 이게 제정이 발의는 돼 있습니다. 예. 근데 해마다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미국 상무부나 재무부가 힘을 좀 실어줘서 보다 근본적인 단기적으로는 이 B1과 에스타 비자의 보정 거기다가 중장기적으로는 이 비자의 확보 이 투 트랙이 필요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조금 더 잘 이야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기업들의 미국 조지아주 투자 프로젝트들이 현실적으로 진전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 총리는 오늘 공개된 블룸버그 통신과 인터뷰에서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일이 진전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한미가 논의 중인 대미 투자 3,500억 달러의 경우 한국 외환 보유액의 70% 이상에 달한다며 미국과 통화 스와프 협정이 없다면 한국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 막대한 재정 부담을 주는 합의안은 국회의 승인이 필요할 수 있다면서 한미 협상이 내년으로 넘어가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00배 인상했죠. 이후 각국 정부가 인재 유치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선 수수료를 감당할 수 없는 중소 스타트업 업체 등의 피해가 쏠릴 거란 우려도 나오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이 전문직 비자로 불리는 H-1B 비자 수수료를 10만 달러로 100배 인상한 것을 기회로 각국 정부가 인재 모셔오기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영국은 자국의 비슷한 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중국은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에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새로운 비자를 곧 도입할 예정입니다. 독일은 미국 H-1B 비자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인도 출신 전문직들을 향해 우리는 규정을 하룻밤새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다며 독일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First of all, for many companies, the obvious solution will be to outsource the job. That is, what used to be done in America can now be done either by the same multinational companies' units in Europe, in Germany, in England, in Ireland, in France, or in many cases in their global capability centers in India. 미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가 비용 절감 목적으로 저숙련 외국인 노동자 고용에 쓰인 악용 기업들을 살펴보겠다며 조사에 나선 상황입니다. 미국인 우선 채용을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의료계, 제조업체, 대학 등 광범위한 타격을 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주요 기술 대기업이 아니면 제한된 자금 탓에 인재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The level of employers that rely on the innovation of the H-1B is much broader than the tech companies. So at the end of the day, the real losers in this situation are not the ones that the government is targeting. It's the small businesses that are just needing these H-1Bs for cancer researchers and to make our lives better. 미 현지 언론들도 세계 최대 부호인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를 비롯 구글, 마이크로소프트의 CEO 모두 미국 전문직 비자의 수혜자라고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